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시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1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수조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한국의 참여를 원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대형주 가운데서는 그 다음으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피팅 밸브 쪽 강관 이쪽 일제히 움직이는데, 이게 대왕고래 때처럼 테마성이 짙은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투자 관련 코멘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조선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대왕고래랑은 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조선과 또 같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시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효하게까지는 지금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계약 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참여를 원한다라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에 대한 시세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게 쭉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계약 체결, 수주, 여기까지는 결국엔 시간 싸움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처음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어가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기업들을 뜯어보면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 회사들이 조선과는 좀 다른 게, 조선은 원래부터 일감치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조선과의 협력, 동맹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주 모멘텀으로 나온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뭐 강간이라든지 밸브 이런 쪽의 기업들은 실적 관련돼서는 사실, 그리고 뭐 수주가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테마성의 이슈지만, 이게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뭐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로 쭉 끌고 가기에는 저는 좀 조선과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추세를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또 한국가스공사 오늘 상한가에 간 화성 밸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왕고래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오늘 좀 탈출할 기회, 또는 수익권으로 간 기회. 오늘은 나오셔야 되는 날인가요? 그럼? 저는 오늘 나오기엔 좀 아깝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에는 아깝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제2의 조선까지 꿈꾸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내일까지는 당연히 좀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큰 수익보다는 수익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저는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또 기회가 중간중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그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말 시세를 뿜어내는 쪽이 많잖아요. 그런 쪽과 같은 경우는 뛰어드는 기회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오늘같이 탈출의 기회로 서서히 활용하는 정도로만 시세를 봐야 될지 팁을 살짝 주신다면. 아직은 탈출은 좀 아깝고요. 왜냐하면 조선, 오늘 계속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그리고 조선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최근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신선도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실적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정말 직접적인 수주의 연결고리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신선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은 반길 수 있다라고 봐서,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추가 시세가 저는 한 최소 3일 이상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 국면으로는 모멘텀으로는 이쪽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조선이라던가 이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씀하실 때는 기자재까지 저희 통합해서 같이 네.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기자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선도 측면이라는 점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쪽에서 화학 섹터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있어서 신선도하면 빠지지 않아서 이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본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세가 장 초반부터 들썩들썩 그리고 뽑아낸 쪽을 본다면 롯데 케미칼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저희 화학 이야기는 그 전에 뵀을 때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이야기하기도 좀 낯선 종목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선도라는 이야기 아까 이재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화학 정말 신선하긴 하거든요. 네. 업황 측면에서 오늘 움직이는 건지 일단 뭐 흑전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믿을 만한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흑자 전환에 따른 기대가 약간 즉 증권사 리포트의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장의 경우는 뭔가 좀 방향을 전환을 하기 위한 상승보다도 이런 좀 중요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현재 이제 20%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따라잡는 전략보다도 좀 쉬어갈 때 관심 두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로 보면은 분명히 낙폭 과대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현재 좀 가격대가 또 121선 저항 라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121선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조정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기관의 경우는 항상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물론 어떤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오늘 당장보다도 다시금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업황 회복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라서 화학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때 다시금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덥석 잡지는 말자라는 조언 주셨어요.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어제는 본부장님 저희 한화 그룹주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롯데 그룹주가 심상치 않네 싶었는데 지금 또 제가 보고 있는 HTS의 롯데 정밀화학이 VI가 떴어요. 그러면서 지금 10%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롯데 그룹주까지 들썩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의 움직임이 약간 한쪽이 움직이면 그룹사 전반에도 매기가 퍼지는 모습이라서 이런 아이디어 활용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 차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 오늘의 경우에 롯데 그룹주들이 좀 더 주목이 되는 모습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 그룹주들의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뜨거웠었죠. 근데 하나 그룹주의 경우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룹의 경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또 수주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따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롯데 그룹주의 경우 현재로서는 물론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롯데 관련주에 좀 하락해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이런 좀 기술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롯데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 그룹처럼 좀 큼지막한 퍼포먼스를 더욱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롯데 그룹주 자체를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기보다도 현재로서는 오늘장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덥석 따라잡으실 전략보다도 오히려 롯데그룹 내에서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이 안에서도 어떤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는 좀 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신호 보내주셨어요. 저희 다음 리스트로 또 넘어가서 추가적인 전략 고민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곳 여기기도 합니다. 어제 움직임 나왔던 방산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재건인데요.
자, 지금 젤렌스키와의 물밑 대화가 오간다라고 하고요. 속보 나온 바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보냈다라고 합니다.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금 속도가 붙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재건 쪽이 사실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어요. 시장 대비로도. 그러면서 11시 구간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뭐 없었습니다만 그겐 흔들림 없이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오늘장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장에는 뉴스 이상의 의미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재건 관련주의 경우는 사실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진다 보다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협상 과정들 속에서도 주가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든지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좀 협상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뭔가 좀 잡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재건주의 경우는 그만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재건주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으로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만 저는 재건주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의 테마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전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어떤 좀 실망감이 나왔을 때는 또 실망 매물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면 나올수록 재건주에 대해서는 재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뭔가 추세적으로 움직여진다는 느낌을 가진다기보다도 그만큼 주가의 경우는 뭐 올라갔다가 다시 뭐 꼬리를 달고 뭐 밀린다든지 이런 변동성이 또 장중에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 꼭 주의를 하시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 그리고 분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길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는 섹터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쪽까지 같이 묶어서 이지은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방산과 함께 저희 재건도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그러면 이 관계를 시소 관계처럼 저희가 수급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 이제 준비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오늘 도장에 찍히는 건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어제 그 전날 있었던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핑퐁을 불확실성을 이 재건주와 방산주 가운데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재건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은 오히려 정말 도장이 찍히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힘의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방사는 단순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위비에 대해서 유럽 쪽이 증액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도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하드캐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과 그리고 재건주들의 흐름들은 약간 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동 시장 이런 다양한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주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오늘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호주의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도 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현대로템도 약간의 이제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보면은
추세를 이탈시키지는 않아요. 항상 추세를 이어가는 국면에서 살짝의 조정 흐름이 나온다는 건 기세적인 수익률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고가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방으로의 흐름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건주들은 약간 테마성처럼 변동성을 크게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관련돼서 내가 좀 투자자의 성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재건주는 저는 전진건설 로봇은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 쪽에서의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꼭 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의 재건주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유효하고 방산주들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잘 가는 쪽을 묶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산과 조선 맞아요. 네. 조선과 방산이 같이 움직이는 날이 꽤 많았고 사실 주도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오늘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서를 백악관에 신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서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 또한 변수가 될지 그러면서 방향이 달라질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방산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과 괴를 좀 같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포인트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방산이랑 조선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력의 기대감이 가장 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뭐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기도 했었지만 일단 미국이 주가 돼서 지금 군함 쪽에 굉장히 1년 동안에 뭐 4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쇠빙선이라던가 그리고 LNG 운반선에 대한 이런 동맹국들의 그런 우리 배를 먼저 만들어 달라 이런 직접적인 코멘트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산은 오히려 지금 미국이 자국만 보호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 외적으로의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기는 하지만 뭐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조선과 방산업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섹터로 묶고 보기에는 개별주의 양상으로 저는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선택지에 있어서는 나는 조선과 방산을 다 품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더 종목을 선별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였던 걸까요? 네. 더 보시는 쪽이 그쪽일까요? 네, 시장이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반응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더 흐름을 챙겨보자라는 조언까지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해보면서 전략 포인트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미국에서 정체될 경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짙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 쪽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좀 불을 뿜기도 했죠. 현재는 전반적으로 좀 약해진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양시장의 빨간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파란불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을 하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은 뭐 엇갈리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불이 나타나곤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믿을 만한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반등이라는 멘트를 제가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은 지켜봐야 되는 빨간불인 건지 일단 그 성격을 보고 좀 전략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뭔가 그래도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부터 워낙에 우려감도 많이 확대가 되었었고 또 걱정거리도 좀 많았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흔들흔들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작년보다는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작년보다도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보게 된다면 뭐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큰 폭으로 많이 하락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어려웠던 나라들의 증시가 또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또 사이클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성도 많이 생긴 상황이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만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뭔가 분위기상 많이 하락했던 지수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경우 그래도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하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 뭔가 시장을 둘러싼 어떤 주변의 우호적 환경들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변수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의 경우는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장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반등으로 돌아선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분위기의 경우는 우려감을 조금씩은 좀 덜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어진다라는 가정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이 본부장님 저희가 최근에 관세였잖아요. 오늘 의회에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 도움 받으면서 관세 4배다. 4월 2일 그러니까 상호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디데이가 4월 2일이 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의 가정을 한다면 계속 불안한 장세가 이어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3월, 4월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관망하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불확실성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이런 좀 관세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더 되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트럼프의 경우는 뭔가 의도 자체가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관세라는 걸 내세우면서 여기 안에서 좀 협상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틈을 봐야겠군요. 본부장님이 찾아주실 거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시장 이야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재은 대표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키워드로 저희가 잡은지라 네카오 어때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어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살짝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관세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큰 틀에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관세의 타격이 있었던 쪽에서의 순환매를 봐야 될지 아니면 금리 쪽에서 타격이 있었던 쪽에서의 순환매를 봐야 될지 굳이 좀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저는 관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유로운 쪽을 보는 게 차라리 자유로운 쪽? 네,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뭐 4배 이상 관세 많이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알래스카 LNG 참여를 희망을 한다. 그리고 우리 쪽에 와서 공장 지어라. 약간 돈을 쓰고 본인들에게 이제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철저한 협상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여기서 우리나라가 유연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불확실성은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박자나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과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를 낼 때 너무나도 의견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쫓아가서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관세에 대해서 뭐 철강 미국산에 대해서 수입하는 부분들 뭐 25% 부과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유관이라든지 송유관 그리고 철강 가격 급등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시설을 미국 쪽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온 것처럼 철저히 관세에 있어서 뭐 우리가 자유로운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미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쪽을 좀 찾아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는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랭킹 열어보고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이야기고요. 2차 전지와 자동차를 함께 담아봤는데 먼저 자동차 이야기 연결해서 이지은 대표님과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저희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주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쪽이 자동차입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세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계속 힘든 쪽은 자동차기 때문에 가격적인 저평가 이야기가 나와도 이쪽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이 있고 투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시각도 괜찮은지 짧게 코멘트 주신다면요. 일단 자동차는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인디애나주에 공장 설립을 뭐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만약에 자동차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관세에 대해서 너무 피로도가 높잖아요. 완성차 뭐 현대기아차는 그리고 전고체 관련돼서도 지금 상용화 시기를 좀 미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체에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관세 관련돼서 좀 피로도가 높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SL, 뭐 화신 이렇게 지금 이미 생산 시설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GM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의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관세에 대한 이슈랑 그리고 뭐 캐즘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에서 뭐 전기차 판매가 1월 달에 좀 올라왔다고도 하지만 그거는 비아디 쪽이라던가 이런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관련돼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 또는 피로도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불확실성 가득한데 하나의 불확실성을 또 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배터리 저희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번 랭킹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본부장님 저희 2차 전지 이야기 사실은 오늘 좋다. 오늘은 오르네요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꼽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음에도 뭐 로드맵, 신제품 힘이 없습니다. 오로 갈수록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 동력을 또 한 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작년 이맘때도 하반기는 좋다라고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지금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2차전지 하면은 물론 당장 뭐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당장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장담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좀 내세우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전고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캐즘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죠. 이 안정성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전고체 배터리가 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 작년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캐즘에 따른 어떤 좀 우려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들도 물론 오늘장 크게 오르지 않지만 최근에 반등을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세대 기술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서 매출이 워낙에 크게 비중 차지했다면은 앞으로는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사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거리보다도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터배터리 개막식에서 이 산업부 장관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 정책적 모멘텀을 어느 정도 탈 수 있을지, 악재를 얼마만큼 털고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시기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 결합 승인했다라는 이슈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상황 이런데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이재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클로벗이 대전격으로 해서 원익홀딩스와 함께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가 어저께 이후에 또 한 번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어저께 기점으로 해서. 근데 오늘 딱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고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거기에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터져줬고 클로벗은 지금 현대차에 이어서 또 삼성그룹과의도 협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른 로봇주들까지 훈풍이 불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주도 쪽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고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 올해는 내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로봇을 판매를 한다. 근데 로봇이 공중에서 막 다리도 발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1억 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완판, 매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과 뭐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뭐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는 하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부흥은 지속해서 좀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클로벗을 대장주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네. 클로벗을 보면서 로봇주들의 풍향기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추세 전환과 거래량이 유입됐기 때문에 로봇주들 좀 후발주자들도 오늘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로봇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이었군요.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신성장한다면 양자 쪽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말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자가 어렵긴 한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한가 종목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양자 대회 개최한다고 하니까 주목해야 되는 건지 움직임 의미 있는지 이 포인트 궁금합니다. 의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자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뭔가 기대거리가 좀 더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도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은 사실 양자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만큼 좀 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실질적인 성과라기보다도 뭔가 좀 기대감, 그러니까 하나 어떤 테마성 움직여진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자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은 오히려 좀 급등세 그리고 뭔가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단발성 이슈로만 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테마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재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